홍준표 후보님 좀 묻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홍준표 후보님 좀 묻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23일 자정이 다가가는데요. 24일 새벽에 올릴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에 5시부터 7시까지 국민의힘 2차 토론이 있었는데요.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 토론을 유튜브로 하냐 이거죠. 이 중대찬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토론을 왜 국민의힘 유튜브로 하느냐 이거죠. 그 몇 명이나 본다고. 그 방송 하나 못 잡습니까? 이것은 정홍원이의 윤석열 당선시키기 위한 이관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민주당 애들은 지금 넉 달째 지금 민주당 후보를 뽑으려고 발광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한 달 반뿐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 토론을 안 하고 공중파 방송을 안 하고 어떻게 당내 유튜브를 통해서 하냐 이거죠. 한심합니다. 한심해. 정호원이 진짜. 그리고 이 토론 과정을 보면은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검증을 위한 개인적인 공격일 수 있지만 하태경이 하고 홍준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1차 토론은 이제 4번 남았죠. 그죠? 정책 검증이 들어가야죠. 그죠? 정책 검증을 통한 개인 검증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는 개인 검증도 그죠? 부도덕하거나 그죠? 비양심적인 건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하태경이 보면은 그냥 홍준표한테 그냥 말이지, 조국가 썸 타는 거 다른 게 또 하나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한심한 놈. 그것도 이해가 돼요. 홍준표를 주저앉혀야지 유승민이 올라가고 지도 4강이 될 것 같으니까. 자, 8명 중에서 제일 저질이 누구냐? 안상수다. 두 번째 저질이 누구냐? 황교안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재형 씨는 완벽한 나가리예요. 혼자 뛰니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지금. 도저히 한 나라를 이끌 수 없을 정도의 공약들을 혼자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거는 양심상 인정 못한다, 폐기해야 한다, 그러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그러니까 정의화,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정의화가 버려버리죠. 그리고 윤석열도 지금 장제원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대장동 게이트를 해치고 올라와서 대선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을 상대할 토론 3개월이나 합니다. 3개월. 11, 12, 1, 2, 3 11, 12, 1, 2 4개월이나 대선 본선 과정에 들어가요. 윤석열이가 이렇게 토론 실력으로, 원고일론 이런 토론 실력으로 자기의 고찰과 깊은 고찰과 치열한 현실 인식이 없이 이재명하고 4개월 동안 토론 과정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형편없이 나가 떨어지죠. 나머지들은 하태경이는 너무 짜잔해가지고 안 되고, 원희룡이나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올라가면은 이재명의 토론 상대는 돼요. 근데 원희룡이는 좌충우돌 행위에서 너무 유약해요. 그리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갖다가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 유승민이가 가장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거예요. 토론 과정과 정책용으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대부분이 윤석열의 공약을 가지고 문제를 삼죠. 그 공약은 제가 말씀드렸죠. 공약은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고찰과 철학과 인문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결심한 지가 4, 5개월 뿐이 안 됐는데 대통령 할 결심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참모진, 윤캠에서 적어준 대로 와서 일렁 수준뿐이 안 되니까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실수가 나온 거 보면 어제 홍준표하고 이야기할 적에 보면은 기가 찬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 그죠? 노동 유연성은 없다. 이거 원희룡이도 공격하고 유승민이도 공격하고 노동 유연성은 필요 없고, 그죠? 그럼 노동 유연성 없고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갖다가 해체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으면은 뭘 가지고 MZ세대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느냐.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모순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윤석열이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조사해야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갖다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도 정규직의 복지나 그 막대한 혜택, 복지 제도라든가 연봉이라든가 또는 사내 뭐 어쩌고 이런 거 많죠. 그래서 그 비정규직이 돈만 많이 주면 괜찮지 않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핵심 민노총을 못 친다. 한국총 노총을 못 친다.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엉망이 된다. 이런 논리를 펴죠 윤석열이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게 뭐야? 문재인이 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황교안이가 묻고 유승민도 묻고 홍준표도 묻고 그러니까 하태경이 물었나 이러니까 부정선거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을 바꾸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더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 대부분들이 부정선거가 있다.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뺏겼다. 4.15 총선을 참패했다는 것들이 윤석열을 그래도 밀 거야. 그렇죠. 그것들 대깨윤들은 말이죠. 대가리가 깨져도 대깨 윤석열이라고. 뭔지를 모르고 움직이는 것들이야. 대깨윤들은. 그저 유승민만 배신자 프레임 해가지고 죽이면 돼. 걔네들은 홍준표도 관심이 없어 솔직히. 이준석 죽여라 유승민 죽여라 그것뿐이 없어 걔네들은. 한심한 것들이야. 그 유튜버들 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한 8시 반쯤 한 올렸는데요. 제일 하이라이트가 2개가 나왔었어요. 공약 뺏긴 거 닌자 카피 닌자라고 그 원희룡이가 말한 거는 참 그 쌈박해. 그런 말은 카피 닌자로 전락해버렸죠 윤석열이가. 그죠? 공약 뺏긴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배신자 프레임 홍준표가 유승민이한테 배신자 프레임을 갖다 했는데 그냥 유승민이가 그냥 홍준표를 갖다 조질나게 까버리죠. 당신은 박근혜를 이용했다가 뱉어버렸다. 당신이 그게 배신자지 너희 소신이냐? 그게 배신이지. 그게 너희 소신이냐? 박근혜를 이용만 하다가 뱉고 씻고 뱉고 한 거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진짜 배신자였고 홍준표 그래도 나는 말이야 박정희 생각에서 환영받았다니까 유승민이가 우리 공화당 환영받은 게 자랑이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홍준표가 보면은 지저분한 게 있어. 이런 거. 왜 배신자 프레임을 걸어? 유승민이한테? 지도 배신자야. 똑같다고. 정치꾼들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배신자 프레임 걸어야지 보수 우파의 영역 확장이 되죠. 홍준표가 MZ세대는 일시적으로 지한테 갔으니까. 그러니까 또 홍준표가 유승민 배신자다 이래버리니까 배신자 프레임을 걸어버리니까 그냥 쓰레기 자유우파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은 또 댓글 가서 맞아 유승민은 배신자야. 홍준표는 말이야 당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분골쇄신을 다해서 이러죠. 분골쇄신을 다해가지고 나라를 들어먹고 지방선거를 참패했나 이 사람들아? 한심한 것들. 똑같아요. 그 당시 정치하는 놈들은. 윤석열 같은 경우가 어제 보면은 임팩이 없죠. 임팩이. 그냥 변명으로 일관하고 실수를 하면은 지가 자신이 없으면 실실 웃고 그러죠. 그 이재명을 보면 실실 쪼개죠. 아주 조서드는 어린 거 얼굴로 아주 징그럽죠. 이재명이 보면 섬뜩섬뜩해. 난 걔가 웃을 적에 보면. 근데 윤석열은 정치에 대해서 순진하니까 참 왜 이런 것까지 공격하지? 참 나 준비 안 했는데 할 말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됐는데 이런 식이죠. 속에는 막 이런 게 많죠. 용광로 같이 윤석열이도. 근데 그걸 이기는 게 정치인이고 국민한테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을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듯이 피대상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윤석열이 어제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 마치 대통령이 된 듯이, 대선 후보가 된 듯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착각일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자꾸 변명을 하고 오독을 해요. 세상의 물정과 현실을 오독을 하고 있더라고. 그 지식인의 눈에 다 보여요. 날카로운 비판 능력을 가진 사람들. 대깨윤이라고 하는 윤석열을 몰고 가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원고 읽으면서 말이야. 특허 있어요? 국익이 우선이라고 홍준표 씨가 말했는데 특허 있어요? 특허 냈어요? 그 참 그 토론지 한 지저분해. 토론 어제 보니까 홍준표도 좀 정리하게 유승민 같이 토론을 해야 돼요. 유승민이 다 압도를 해버렸어요. 어제를 봐도. 제가 유승민을 갖다가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윤석열이가 군필자 5% 가산점을 준다 그랬죠. 주택 청약 때. 그거는 유승민이가 한국형 제대군인 원호법 GIBIL 한국형 제대군인 원호법이라는 공약을 냈어요. 그걸 토시 하나도 뺏겠다 이거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뺏겠다. 숫자도 똑같고 토시 하나도 안 틀렸다. 뺏긴 게 맞아요 그거는. 근데 윤석열이가 그런 아이디어가 없죠. 그렇죠? 이 공약을 하나 개발하려면 말이죠. 이런 걸 발표하면은 국민들이 지탄을 할까, 찬성을 할까, 비난을 할까, 어떤 검증이 들어올까 그러기 때문에 몇 달, 몇 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할 일이 바로 그거라고요. 민주당 쓰레기들 같이 그냥 뭐 조국 지켜야 돼, 조국 수호법 만들어, 윤석열 쫓아야 돼, 윤석열 탄압법 만들어, 국민의힘 괴멸시켜야 돼, 국민의힘 괴멸법 만들어, 집 가진 놈들 돈 뺏어야 돼, 집 부동산법 만들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갑자기 만들고 숫자까지 똑같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린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뺏긴 게 아니고 우리 전문가 그룹에서 일일이 그 전역자들을 인터뷰했고 또 장성들하고도 인터뷰해서 갖고 나온 거야. 100가지 중에 한 개가 똑같다고. 이게 어떻게 공약을 뺏긴 거라고 하느냐, 어폐가 있지 않느냐, 자료 제출하겠다 이런 실수를 해. 자료 제출 이게 어디 있어? 자료 제출 안 하면 다음 토론 때 윤석열 또 깨져.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이거 핵 공약을 보는데 당신이 지금 홍준표가 핵 공약을 보니까 국익 우선주의라는데 그거는 내가 한 이야기다. 홍준표가 하는 말이 아니 공약을 자기 생각도 아니고 참모들이 만들어준 대로 발표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아니 공약은 전문가들이 만들었는데 국익 우선이란 말이 뭐 특허 냈냐 이러죠. 그죠?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윤석열이 개인 대통령이 뭉치하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죠? 집권한 다음 날 쫓겨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리고 충격적인 말이 나오죠. 전략핵과 전술핵을 구분을 못해요. 제가 어제 봤다.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다니까. 전략핵이라는 건 핵 잠수함, 그죠?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핵 잠수함, ICBM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핵 전략 폭격기 이게 전략핵이에요. 그럼 전술핵은 단거리 미사일. 우리 내부가 갖고 있는 우리 내부에서 방어하고 내부에서 뭐 킬체인이라든가 우리 내부에서 저쪽에서 핵무기를 쏘면 우리가 방어하는 사드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사드 같은 것도 생각해 보겠다. 중국과 삼불 정책에 의해서도 그 당장 폐기한다. 지금 홍준표 그래도 그걸 왜 폐기해요? 윤석열이 하면 중국과 미국과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보면서 슬슬 폐기하고 슬슬 고추도 되고 그죠? 그런 것도 나오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일반인의 수준뿐이 안 돼.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의 결단력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토론하는 거 보면은 전략핵과 전술 ICBM이 쉽게 말해서 전략핵이고 미국의 뭐 B-52라든가 그죠? 스텔스 35 이런 게 전략핵이죠. 하고 때려버리니까 그죠? 그런데 F-35도 핵무기 싫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야
그 ICBM에 말이야 전술핵 ICBM 크죠. 요만한 거 올릴 수 있대. 북한에서 300km, 500km 쏘는 전략핵, 단거리 미사일을 그 핵탄두를 전술핵에다 실을 수 있대. 그리고 전술핵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말이야, 그 핵무기를 갖다가 전략핵, 핵무기를 ICBM에 실는 거를 전술핵, 단거리 미사일에 요만한 미사일에다 실을 수 있대. 나 근데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강경하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강경하도. 전략과 전술을 구분 못하는 강경하도. 그걸 갖다 꾸역꾸역 우겨. 무식이 완전히 탄로났죠. 어제 윤석열이가. 응? 그걸 원희룡이가 어제 말 참 잘하더라고. 아니, 이거 소상공인 회생 공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왜 내 걸 그대로 뺏기냐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나 뭐, 정치하기 전부터 말이지, 자영업 연구원장도 만났고, 전문가들도 상의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똑같은, 공약이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은 원희룡이가 먼저 낸 공약이니까, 그걸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정책을 갖다 쓰는 것도 좋은데, 별명 하나 붙이겠다. 카피 닌자라고 한다. 윤석열로. 응? 애니메이션 나루토에 나오는 인기 캐릭터인데 우리가 원팀이기 때문에 여러 후보의 공약을 갖다 쓰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라. 어떤 공약이 나올 때에는 매우 심각한 인식과 수많은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말과 아이디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현실에 부딪히면은 힘과 깊이가 나오지 않는다. 당시 같으면은 남의 걸 뺏겨서 가지고 어떻게 이재명한테 하겠느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당신이 이재명하고 부닥치면은, 이재명의 이빨과 발톱에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다. 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국힘, 개혁 보수들은. 지금 저도, 조롱적으로, 조롱스럽게 윤석열을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방어만 해요. 윤석열이가. 홍준표한테 한번 공격하려고 핵무기 안보 문제를 처음에 질문을 했는데 그냥 대치기를 당해요. 그러면은 윤석열의 생각은 요만큼 뿐이 안 돼. 근데 홍준표는 정치 경력이 25년 이만큼 된다고. 근데 그걸 갖다 계속 우기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모른 게 뽀롱이 나고 탄로가 나는 거야. 전략핵 전술핵의 차이. ICBM에다가 어떻게 단거리 미사일 핵을 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ICB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핵 전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가 ICBM이라든가 미국의 핵 전략하고 한미 공동 동맹체로서 그걸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가 ICBM이 무슨 필요가 있어. 미국이 알아서 하죠. 북한이 핵 발사 ICBM 태평양을 쏠려 그래. 미국 그냥 때려버리지 우리나라하고 공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누구예요? 문재인이하고 하던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금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책과 국가 비전은 지금 뭐 혼재되어 있다고. 문재인을 치기는 쳐야 되고 여기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안 되면은 문재인한테 죽는데 국힘 거도 갖고 오고. 근데 국힘은 싫어. 윤석열이가 보면은 저 새끼들은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망가뜨리고 내가 장악하려는데 개혁 보수들이 엄청나게 견뎌. 그리고 꼴통 보수라는 홍준표도 막 자기를 막 이기고 가나가네. 그러니까 막 여기 거 저기 거 좌파 거 우파 거 중도 거 다 갖고 와가지고 그냥 막 짬뽕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응? 유승민이가 개혁 보수라 그러죠. 좌파적인 정책을 차용하려고 그러죠. 이준석도 그러죠. 김종인 씨도 그러죠. 그러면은 탄탄한 논리가 있어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보수가 좌파의 좋은 점 갖고 와야 된다고. 우리도 민주당 애들이 망가지는 게 100% 좌파 논리 주사파 논리로 가가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갖고 와야 된다고. 근데 윤석열이는 이거 이러다가 하는 말이야. 태극기 부대 쓰레기 우파 유튜버 따라다니는 거 TK 일부 세력 늙은이들 그런 사람들한테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짬뽕이 되는 거야, 막 정책이. 이제부터 정책 토론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